배터리가 가더니 자동차 부품주들도 날뛰네요. 현대차의 투자 영향이 큰 걸까요? 그지? 나는 분명히 호재라고 봐. 그래도 현대차가 투자를 해줬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안 갈 수가 없는 모습이지. 이게 모든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혜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내가 봤을 때 있어. 현대차 쪽에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종목들 옥석을 좀 잘 가려봐봐. 그쪽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모든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느냐 라고 살펴보면 사실상 미래를 위한 투자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부각받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24조 투자 역시 분명한 상승 동력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투자 관련된 내용과 진정한 수혜주를 찾는 방법까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밝혔던 21조보다 3조가량이 증액된 건데 여기에서의 24조는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 라인업 확대, 기술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R&D와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고요. 그리고 국내 전기차의 연간 생산량이 현재는 33만 대가량인데 이것을 2030년에는 151만 대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 대략적으로 5배가량의 수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수출은 92만 대로 작년 대비 4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전기차 공장 내 산업용 로봇 등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였어요. 설비 국산화율을 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은 현재 어떤 분위기일까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현재 사실상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이 수출, 노란색이 수입인데 계속해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은 수출입 적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수출 경기 확산 지수를 살펴보니까 2월 수출 경기 확산 지수가 전월 대비 29.3포인트 상승하는 등의 견고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견조한 수출 회복이 지속될 전망임에 대해 시사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현재 빛을 보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살펴보니까 자동차를 꼽아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보니 자동차가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죠. 64.2%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속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지난 1월에서 2월 무역 흑자 1위를 달성하는 등 굉장히 호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수출액의 88%를 현대차그룹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현대차그룹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그룹의 24조 투자, 윤석열 정부의 깊은 관심, 해당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이유는 사실상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전장산업이 보다 부각되는 등 다양한 요소들도 함께 추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동차,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대한 수혜주들도 우리가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는 과연 다 수혜주일까요? 오늘은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자동차 관련주라고 수혜주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수혜주를 분석하고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니까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주만
보시면 대략적으로 230여 개의 종목이 나와요. 여기에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의 원자재 관련주라거나 타 사업 분야와 함께 자동차를 영위하는 종목들을 포함하면 230개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겨볼 수 있는 게 기업 내용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관련된 테마로서 엮으면서 날아가는 종목들도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업성을 따져봤을 때 확인되는 수혜주가 있다면, 자, 주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를 하죠?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내용은 실적이죠. 그러면은 이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는 수혜주가 있다면 실적에도 분명히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향후 전망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보다 보탬이 되겠죠. 동시에 최근에는 이제 국내 자동차 업종의 실적 추정 상승 대비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따져보면은 사실 코스피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더욱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동차 관련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카메라, 뭐 디스플레이, 의자, 타이어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터리, 파워트레인, 플랫폼, 3대 핵심 요소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현대차의 투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면서 부품사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대략 3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는 1만 9천 개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주요 동력이고 전기차는 모터가 주요 동력인데, 자, 내연기관차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이 6,900개, 대략 7,000개다 보니까 일단 이 7,000개는 모두 배제되는 거죠. 동시에 구동전달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따져봐도 기존적으로 5,700개였다 치면은 지금은 3,600개로 감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사실상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판국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R&D 투자는 이제 4,094억 원 증가했습니다. 근데 비현대차그룹의 계열 부품 기업들의 투자를 살펴보면 오히려 400억 원가량 감소했어요. 전년에 이은 2년 연속 감소임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해당 이미지에도 보시다시피 미래차 주요 부품은 자동차 부품 분야별 업체 수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에서 분명한 수혜주들이 보다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인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주린이 분들 입장에선 분명하고 확실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의 시트, 즉 의자 뭐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에도 큰 차이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부분에 대해 수혜주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전기차 수혜에 대해서 최선 호주 혹은 우선적으로 수혜주라고 판단을 하긴 어렵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떤 공통점과 맥점이 있는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대차그룹에 납품을 하는 등 연관성이 있는 기업임을 살펴봐야 될 거고, 동시에 전기차나 이제 뭐 핵심 기술, 최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사실상 근데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현대차 그룹과 대부분 연동성이 있어요. 80% 이상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과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건 FM 가이드에서 기업 소개란을 보건
뭐 종목 분석, 포스팅을 보건 이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우리 주린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한 강세를 보여서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평가해 본다거나 부각 강도에 대해서 살펴본다거나 하는 내용들도 살펴보면 좋겠죠. 동시에 고금리 속 많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훌륭하다거나 실적이 점차 우상향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최첨단 기술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지 분명 살펴봐야 될 거고, 이제 사실상 배터리는 많이 부각을 받았다 보니까 아까 전기차의 3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공부해 보시거나 다양한 기술들을 보다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이 부분이에요.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생산 공장 내에 산업용 로봇 등은 국산 지능형 로봇으로 설치돼 설비 국산화율이 99%에 달한다 라고까지 밝힌 상황인데, 우리가 해당 내용들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보다 잘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현대차의 24조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